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영적 개발서 수행일기라는 제목으로 은타원 정도연 주인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일기 다 써보셨죠? 네, 수학 시절에도 써보시고 또 꼭 이렇게 원불교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쓰지 않으셨어도 아마 학창 시절이나 꼭 내야 하는 일기도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저도 원불교학과 4년 동안 수학 시절에 일기장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모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마음공부 책자로 해서 한 달씩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2권에 4달이니까 한 50여 권 되는 일기장을 놓고 보면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시절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 학창 시절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4년 동안에 엄청 열심히 하면서 이 신심과 공부심을 잘 이렇게 챙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일기는 자신만의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또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다 적고, 예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두꺼운 일기장에 열쇠가 있었잖아요. 그 열쇠 이렇게 탁 달아놓고 그걸 열고 닫으면서 거기에 일기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 수행일기가 바로 원불교 수행일기는 상시일기하고 정기일기입니다. 이 수행일기는 어떤 나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 개발서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안에 나의 수행과 또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리고 또 법과 또 각종 업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자신의 수행 과정을 그려놓는 게 바로 우리의 수행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그거의 절차에 딱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집약적인 그런 어떤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꾸준하게 빼먹었어도 하루도 좋고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좋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나의 어떤 수행의 집약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기를 쓰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정서적인 순화예요. 감정적인 거, 나의 어떤 일어나는 희노애락, 이런 분노, 화, 이런 부분들을 그 일기장에서 다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되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서,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고 이렇게 잘 편안하게 만들어 가면서 수행을 해야지만 그게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유익한 부분이 일기를 잘 써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를 잘 순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경계가 생겼을 때 와그로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래 위의 성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의 과정은 나의 마음과 정서를 잘 순화시킴과 동시에 그 바탕에서 나의 영격을, 영혼의 격, 나의 어떤 자성자리의 회복 이런 부분들을 잘 승화시키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수행일기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분에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요, 일기를 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기라고 꼭 명명하지 않아도 하루에 짧은 글이라도 꼭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패턴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단점을 또 개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길러내서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지식도 또 경험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일기이다.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든지 어떤 전문성과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실 굉장히 자상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딱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11과목 훈련하고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잘 대조를 하고 또 훈련을 하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닦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해보는 노력을 하셔야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서원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 초기의 문건을 보면 대종사님께 일기를 이렇게 써서 발표해서 연불 시간이나 발표를 해서 그 발표를 가지고 또 문답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도 해주셨어요. 그런 문답 감정하는 문화가 잘 교단 초기에 잘 되어 오다가 이제 교단이 조금 더 커지면서 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어느덧 그게 슬며시 사라지는가 하더니 원기 85년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문답감정 수행일기가 되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거는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일기를 매우 세세하고 까닭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일상수행의 1조 요란함, 그 내 마음의 요란함을 가지고 어떻게 경계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요리해서 내 마음과 몸의 심신의 그러한 일어나는 작용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요란함이라는 그 부분을 이 공부의 기초로 세워서 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뭘로 썼으면 잘 모르겠다. 이제 물론 그 수행일기 속에 상시일기, 정기일기도 다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일기 중에 심신작용 처리권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심신작용 처리권에 하는 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요란함입니다. 그 요란함 뒤에는 어리석음도 따르고 그름도 따르겠죠. 근데 어리석음과 그름이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탁 한 마음이 편안하다가 한 마음이 탁 들어가면서 요란함이 생기거든요. 그 요란함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를 쓰게끔 하는 그러한 그 일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요전에 우리 정기일기 10주 지도자 과정 속에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 1조 요란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단장 중앙님들이 이 일기를 쓰는데 일상수행요법 1조만 가지고라도 잘 그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에 바탕하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경계가 있었던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나의 원래 마음에 대조를 하는 것. 이러한 순에 따라서 이 정기일기를 공부를 하면서 나름 이
10분의 단장 중화님들께서는 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채를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쓰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 경계라고 하는 게 내가 그것을 경계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그 전에 살았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이런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마음 챙겨서 이게 경계로구나 라는 부분을 딱 멈추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행동을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것을 경계라는 걸로 딱 생각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하는 기회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경계를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 수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얼마만큼 잘 요리해서 이게 이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낼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란함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그 요란함의 원인은 결국은 분별성하고 주착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별성하고 주착심. 이런 것이지 라고 본인이 이미 정의를 내려놓은 나의 이 눈, 관점 이런 것이 분별성이 딱 고정돼 있는 거. 그리고 주착심은 이래야만 되는데 또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감으로써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착이 되어 있는 거. 애착, 탐착, 원착 이런 거에 집착이 되어 있는 결국은 분별성과 집착을 하는 그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요란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원래 자리, 자성 자리에 딱 대조를 하면 자성 자리에 분별성이 있습니까? 주착심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없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비춰서 그 없는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그걸 계속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는 선수만 되면 이게 바로 이 훈련의 어떤 정기일기에 가장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가 많다. 이거는 엄청 마음을 챙기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마음 챙기지 않으면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가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근데 내가 마음을 고누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에 탈그닥 걸리는 그 경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경계 속에서 그 드러나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법의 가장 커다란 소득은 뭐냐면 어떠한 경계로 있어서 화가 엄청 났어.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빨리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 화난 마음,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인인데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이전에 확 돌려가지고 없고 없는 그 자리로 그냥 바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그 경계를 맞았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화나는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또 창피한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심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렇지, 그럴만하지, 네가 그럴만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해, 이런 거는 그 사람 참 믿고 하는 짓이 못돼서 보기 싫어 하는 그러한 자기 감정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읽어주는 것만이라도 그 경계가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세세한 나의 감정, 나의 이 희노애락, 이 감정을 온전하게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한 다음에 그 경계에 대한 것을 풀어가는 게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함이 요란할 때 내가 끊임없이 발현되는 나의 감정들, 이 감정들만이라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원래 자성자리에 퇴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이미 딱 지나가면, 그때 지나가서 되게 기분이 나빴지만 오늘 하루 그냥 싹 지나가 버리면 저녁 때 생각해 보면 그 경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순숙이 돼가 되면 어느 순간 화가 확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대로 멈춰서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짜증이 밀려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고 내 마음의 패턴을 읽으면서 이 정도 이 환경이 당하게끔 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되면 미리 내 마음이 나오기 전부터 그 마음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계를 지나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경계가 일어났을 그 당시 내가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경계가 일어나기 이전에 유념하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그 경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세 단계로 우리는 마음 바라보는 법이 순수하게 발전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셨어요. 이 요새 나오는 그 각종 자기 개발에 대한 일기 거의 다 이런 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정말 108년 전,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어찌 그걸 아시고 이렇게 세세하게 일기법을 내놓으셨는가 하는 거는 정말 감탄스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짚어보는 게 굉장히 수월한 도구이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문답 감정하고 그보다 더 수승한 사람이 지도해주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효율적이다. 원불교 수행일기는.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서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겪게 되는 이 오류가 있거든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다시 올바르게 취사하는 속에서 수많은 오류를 겪는데, 그걸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날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수행일기는 거기 법문에 나와 있듯이 상시일기하고 정기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공부 책자 보면 상시일기 그대로 나와 있고 정기일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일기를 쓰시면 돼요. 이게 나의 수행, 나의 이 영혼의 격을 높이는 개발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기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시일기는 딱 3가지예요. 그날 유무념을 해라. 유념은 이 일을 하기 전에 한마음 챙기는 게 유념이에요. 그 무념을 할 때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무념으로 했는지 유념으로 했는지를 바라보는데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유념을 한 거는 뭔가 하기 전에 해야지만 유념을 한 거고, 무념은 하고 나서 내가 바라보니 챙기지 못했네 하면 그게 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상황이라 그래서 수양, 연구 과목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리고 법회하고 선을 얼마나, 훈련에 얼마나 입선을 했는지, 참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계문, 범가한 그 횟수를 기재를 하면 돼요. 그 상시일기 이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기일기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작업 시간 수를 적어라. 참 이게 요새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작업 시간 수. 내가 하루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뭘 하겠다는 거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체크,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허송 시간에 대한, 그냥 허투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보낸 시간은 없는지 하는 그 시간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 이 당시에도 가계부를 쓰게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수입이 있었고 거기에 얼마나 지출을 해서 내가 얼마나 그 소득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출이 있었는지 그런 걸 하게 됐고, 또 여기에는 정신, 육신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떤 보은을 받았으면 거기에 내가, 그게 지출이에요. 지출. 내가 베풀었으면 수입이고 내가 받았으면 지출입니다. 그걸 또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일기를 쓰게 하셨어요. 심신작용 처리권, 그다음에 감각감사, 이겁니다. 자, 심신작용 처리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는지, 자기의 심신작용한 처리권을 쓰는 게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감각감상은 남이 심신작용해 놓은 것을 내가 그것을 알아보고 느낀 것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뭘 이렇게 했는데 그렇고, 저 남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만물이 다 속해요. 나 위에. 그러니까 이 우주자연도 다 되고, 우주자연이 심신하는 것도 내가 보면서 느낌을 갖는 걸 쓰는 게 감각감상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의 심신을 처리하는 걸 쓰는 게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그렇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을 한번 쭉 보세요. 거기에 감각감상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서울 박람회를 갔는데 그 화재 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하는 그 이렇게 홍보하는 그걸 보시고 한 감상을 얻으셔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화재 보험 증서만 있으면, 이 집이 불이 타도 이 증서만 있으면 다시 보험료를 받아서 내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고 얻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생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영생의 보험. 그건 뭐냐? 내 육신이 이게 집과 같아서 육신이 화재로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신이 죽어 없어지는 것도 똑같이 불이 나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내가 보험을 하나 들었지 않느냐. 이 법,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알게 되었던 그것만 알면 내 영혼은 그거를 기억하고 다시 그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화재 보험과 영생의 보험은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천도품 6장에서 해주셨어요. 그게 대종사님의 감상입니다. 그리고 감각은 뭔지 아세요? 서품 1장에 나왔잖아요. 대각일성 만유가 한재성이면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대각일성 깨달음의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게 바로 감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감상은 이청춘 선진께서 여기 실시품 26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돼지들이 그 암컷과 수컷이 그 노는 그 자웅이 노는 그 장면을 보시고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 돼지가 암컷과 수컷이 노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인생의 무상을 느껴서 세간락을 다 청산하시고 이 수도문 중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렇듯이 이 대종경을 읽으시면서 선지님들의 감각감상, 대종사님의 감각감상이 다 들어있어요. 이 대종경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잘 삼으셔서 나의 감각감상도 쓰시고 그리고 또 신신작용 처리권도 쓰셔요. 대종사님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상당히 대종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종경을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대종사님의 신신작용 처리권의 결과이고 감각감상 그리고 선진들의 감각감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경전을 보셔야지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종경은 특히나 그래요. 그게 다 감각감상 신신작용 처리권에 의해서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잘 읽으셔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하셔서 일기를 써보시라. 이제 오늘 가시면 전부 정기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회화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합해서 우리는 원불교 수행일기라고 얘기해요. 통칭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기재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저리 가라예요. 이만큼 세밀하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의 근규와 또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모든 거를 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참으로 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끊임없이 대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대조를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물리가 터지면 그게 전체 다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하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일기. 그냥 정기일기를 오늘 경계도 길게 쓸 게 없어요. 문장량 없어도 돼요. 뭐였어? 하루 한 줄의 경계 딱 쓰고 그 경계 때문에 내가 정말 열이 나도록 일어났던 마음을 다 쓰세요. 그대로. 그리고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행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 무의식에 갈마있는 그 마음들을 어떤 경계를 통해서 끄집어내게 하는 게 이 일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많은 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함장이 됐었겠습니까? 그거를 경계가 딱 생겼을 때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내 감정을 귀히 여기고 몇 업 동안 있었던 내 감정이 이 경계로 해서 이렇게 분출이 됐구나. 더 많이 분출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읽으면서 나를 인정해주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 인정해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일기 경계라도 한 줄, 두 번째 일어나는 마음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 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마음을 제대로 인정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는 상황을 놓으시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나 이 마음이 영원하진 않잖아.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안 가고 단지 이 경계를 일어나게 했던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딱 보면 내가 요것 때문에 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셋째 줄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원래 저 성품자리,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을 탁 갖다 놓으면 그냥 그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경계가 딱 일어나면서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이치를 알으시라는 거예요. 그 경계 때문에 생긴 그 한 마음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영원한 마음은 없고 없는 그 원래 자리에 자성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내가 찾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 마음 찾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을 낼 때는 그 이전의 마음과 그 과정을 거쳐서 내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취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딱 4줄만 쓰십시오. 많이 쓰지 마세요. 아주 짧게 경계, 나타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경계로 인해서 왜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지 원인, 그리고 원래 자리로 그 원인,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전체로 얘기하면 그 안에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 4줄만 그냥 매일매일 말이 되든 안 되든 써보세요. 쓰게 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써야 나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요. 그냥 앉아서 염불하고 선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마음을 내려야지 하는 것보다 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음이 아닌 변화하는 마음, 가변적인 마음, 영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판을 치면서 내 마음속을 돌아다니는지 그걸 쫙 끄집어내는 게 이 일기의 가장 큰 묘미입니다. 그러니 짧게라도 좋습니다. 경전봉독하시고 바로 쓰셔도 돼요. 시간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신다면 경전봉독하시고 우리 여기 매번 올리잖아요.
그거 하시고 딱 쓰세요. 우리 어른님들은 아침마다 새벽에 그거 하시잖아요. 그럼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시면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실 마음이 있으셔야 이 수행을 하시게 될 수 있는 자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원불교의 수행일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진짜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그러면 방법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고 흥미도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한 단계 순숙된 나의 수행의 또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기일기 한 편씩이라도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상심고입니다. 4줄